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힘에 대한 내용이었지. 근데 이 단원의 제목은 힘과 운동이야지. 그 말은 힘과 운동은 뗄 수 없는 관계. 어떤 물질 힘이 가해지면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이 변한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려면 운동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과학에서 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그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운동, 움직인다 하는 게 사실 맞는 말이야. 움직이는 것이 운동한다, 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야.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 그치? 혹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 동안 똑딱 하는 시간 동안 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했지. 그래서 과학에서 운동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과학에서는 운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운동을 나타내는,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하나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즉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위치를 변화시키느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느 쪽 방향이냐,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뒤로 가고 있느냐, 오른쪽으로 가고 있냐 왼쪽으로 가고 있냐 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는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얼마만큼 빨리 하는 빠르기가 필요해. 이 빠르기를 우리는 이제 속력이라고 부를 거야. 물체의 빠르기. 자,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은 어느 쪽 방향이다, 동서남북 정해진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거지. 빠르기에 대해서 우리 주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속력이란 운동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한 정도로 나타낼 수 있어.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얼마만큼 빨리 변했냐 하는 것이 물체의 빠르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시간, 1초라는 시간 동에 A라는 물체는 10m를 갔고 1초라는 시간에 어떤 B라는 물체는 100m를 갔다라고 한다면 같은 시간 동안 위치가 많이 변하는 것이 속력이 크다는 얘기야. 그치? 철수와 영희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 그치? 그래서 1초 동안 철수는 10m밖에 못 뛰었어. 10m를 뛰었어. 근데 영희는 1초 동안 1m밖에 못 갔다면 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지? 그치? 철수가 빠르다고 할 수 있지. 그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하는 것을 물체의 빠르기, 속력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속력을 나타내려면 필요한 값은 시간, 그 다음 위치의 변화를 우리는 거리라고 해야지. 시간과 거리가 필요해. 그래서 속력을 구하는 식이, 시간은 어떨수록 빠르다고 할 수 있어? 똑같은 거리를 간다 치면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빠른 거야, 아니면 적게 걸리는 게 빠른 거야? 적게 걸리는,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에는,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는 반비례하는 값이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느렸다는 이야기야.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그에 비해서 이동한 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동 거리는 같은 시간이라면 많이 이동했을수록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1초에 10m를 간 것보다 1초에 100m를 간 것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거리와 속력은 비례하는 관계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어. 속력을 구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된다. 시간, 걸린 시간,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그 다음 물체가 운동하는 거리, 이동거리,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그 값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쓸 수 있다는 거였지.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될까? 속력의 단위는,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 뭘 사용해? 주로 초 혹은 분 혹은 시간 이런 걸 사용하고,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미터 혹은 킬로미터를 사용하지.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초분의 거리, 미터. 초를 우리 영어로 세컨드라고 한다. S라고 써. 옆으로 쓰면 미터 퍼 세컨드. 이게 속력의 단위가 돼.
거리의 단위, 시간의 단위. 초야, 초. 또 다른 단위로 쓴다면 킬로미터 단위로도 쓸 수 있지. 킬로미터를 몇 시간에? 시간은 영어로 hour야, 그지? 그래서 앞글자 h를 따서 쓴다, 그지? 옆으로 쓰면 킬로미터 per hour가 된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로 미터 per sec를 쓰든지 킬로미터 per hour를 쓰든지 상관없어. 물론 시간에 분을 쓰고 거리에 미터를 써도 상관없어. 그치? 시간에 시간 hour를 쓰고 미터를 써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 per sec의 단위, 세컨드, 미터 per second의 단위, 혹은 킬로미터 per hour의 단위를 사용해. 이게 속력의 단위가 된다. 그치? 단위를 환산하는 문제들이 주로 자주 나오는데, 우리 보통 자동차를 타가면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쓴다 하지. 그때 시속 60km라는 얘기는 60km per 시속, 시간이니까 hour를 이야기해. 이거를 미터 per second 단위로 바꾸어 볼 수 있어야 돼. 60km per hour라는 것은 값이 너무 커. 1시간 동안 60km를 갔다는 얘기. 1시간에 60km를 갔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실감할 수가 없지. 그걸 미터 per second로 바꾸면 실감할 수 있게 될 거야. 왜? 1초 똑딱 하는 시간 동안 미터, 몇 미터를 갔냐는 것을 의미하니까 바꿔줘야 된다지. 자, 바꾸는 방법 한번 보자지. 1km per hour를 미터 per second로 바꾸는 방법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꾼다면 1km는 얼마야? 그렇지, 1000m야. hour, 1시간이야. per hour 1시간이니까 1시간을 세컨드, 초로 바꾸면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1시간을 초로 바꾸면 얼마가 돼? 60에 또 60을 곱한 거니까 3600초가 된다. 3600초. 알아보기 쉽게 적으면 1000m per 3600 세컨드랑 얘는 같은 값이야. 동그라미 2개 없어지고 동그라미 2개 없어지고. 따라서 킬로미터 per hour를 미터 per second로 바꾸라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1km per hour는 여기 적혀있는 값. 동그라미 2개씩 없어지면 36분의 10이 된다. 36분의 10 미터 per second. 이렇게 돼. 따라서 넣어보자. 과연 60km per hour가 얼마만큼의 빠르기를 가졌냐 하는 것은 60에다가 1km per hour가 36분의 10이니까 36분의 10 60 곱하기 36분의 10 미터 per second 하면은 36분의 600이 됩니다. 미터 per second. 그럼 대략 하면 얼마쯤 돼? 이보다는 조금 작은 값. 한 5 정도 되나? 15m per second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약 15m per second. 그러면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5m. 똑딱 하면 15m를 가 있다니. 그 정도의 빠르기라는 거야. 똑딱 할 때 15m를 가 있는 거야. 빠르게 빠르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 넣을 수 있다. 미터 per second로 바꾸면. 그래서 단위를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단위를 변환하는 것은 1km per hour가 36분의 10 미터 per second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속력 중에도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똑같은 식은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넣어주면 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에 주면 평균적인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물체가 어떻게 가다가 쉬었든 쉬다가 다시 갔든 상관없이 총 이동한 거리가 위에 오면 되고, 걸린 시간, 총 도착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아래쪽에 오면 평균적인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예제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지. 시속 100km per hour로 달리는 100km per hour로 달리는 승용차가
500m를 가는데 500m 다리를 건너는데 걸린 시간을 묻네. 자, 이거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 우리가 배웠던 시간 하나밖에 없어. 속력은 시간분의 그치? 요 식에다가 아까 값을 집어넣으면 돼. 이게 속력이지. 속력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치? 거리 500m 나와 있네. 500m 거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속력이 100km/h. 거리는 500m. 시간을 묻는 거야.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여기에 미터고 여기는 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좋겠지. 킬로미터로. 500m는 0.5km고 시간 100km/h. 다 그걸 수가 있어. 뭐 하면 돼? 좀 계산하면 돼. 시간은 200m로 오면 되니까 100분의 0.5 시간. 100분의 0.5 하면 얼마지? 0.00 0.005시간 초로 바꾸면 얼마가 돼? 0.005시간은 1시간에 3600초니까 0.005 곱하기 3600초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하면 두 개 없어지고 동그라미 두 개 없어지고 0.5 곱하기 36이었지? 그러면 이거 30, 35, 18 없어지면 18초 18초가 걸린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다. 그치? 자,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배우는 시간 하나밖에 없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밖에 없어. 이 식에다가 문제들의 값들을 각각 대입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표현할 때는 방향이 혹은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도 다 운동이 변하는 경우야지. 그래서 운동의 예들 너희 학습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놀이공원의 리프터가 움직일 때 속력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살펴보고 방향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살펴보고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각각 표시해 보면 돼.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는 어때? 속력은 어때? 내려오는 동안 빨라지지. 방향은 아래쪽이니까 변하지 않았지. 회전목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돌아 빠르긴 똑같아. 근데 방향은 계속 변하고 있지. 뭔 운동을 하니까 돌아가는 운동을 하니까 방향은 여기서는 이쪽 건, 여기서는 이쪽 건, 여기서는 이쪽 건. 방향은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한다. 롤러코스터는 올라가는 동안 느려졌다가 내려가는 동안 빨라지니까 속력이 변하네. 방향도 어떻게 돼? 올라가는 동안 위쪽, 내려오는 동안 아래쪽. 방향도 변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어. 다음 시간에는 이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 기록기 사용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